때는 1492년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떠난 건 후추 같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후추 같은 향신료에 푹 빠져있던 상황이었어요. 향신료에 빠져있다 못해 미쳐있던 콜럼버스는 후추가 있는 인도를 찾아 대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후추를 찾아 헤매는데요. 후추는 온데간데 없고 길쭉하고 빨간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추였습니다. 고추의 원산지는 바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고원에서는 기원전 6600년에서 5500년 사이에 고추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콜럼버스는 이 고추를 보고 후추의 일종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다른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고추가 핫페퍼, 칠리페퍼라고 불렸죠. 아무튼 콜럼버스는 고추가 후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담배나 코코아, 토마토와 달리 고추는 특유의 매운맛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소비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고추를 식용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파스타 속에 페페론치노가 꼭 들어가곤 하는데 이 페페론치노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향신료와 비슷하게 고추도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어요. 16세기 스페인 의사 니콜라스 모나르데스가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추는 몸의 중요한 기관을 따뜻하게 해주어 병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좋다. 고추는 비록 그 맛이 맵지만 그 약효는 최상급에 가깝다. 이처럼 서유럽인들에게 고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고추의 이런 효능 덕분에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 고추가 확산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고추를 전 세계로 퍼뜨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죠. 이 시기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1434년에 보자도르 곳, 1444년에 베르데 곳에 도달했고 1487년에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49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는 마침내 인도의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라질에서 자라던 고추를 아프리카와 인도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헝가리에,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 및 중국이 마카오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추는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사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부 사람들은 고추가 임진왜란 한 전으로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군이 조선군을 공격하거나 독살하기 위해 고추를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린 고추를 가루로 만들어 적진에 뿌리면 코에서는 재채기가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적들이 도망갔다고 하죠.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고춧가루를 탄화 앞에 놓고 발사하여 적군의 눈을 아프게 하는 등 일종의 무기로 사용되었어요. 요리할 때 페페론치노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벼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눈물, 콧물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운데요. 이처럼 고추가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눈물이 나오니까 당시에는 고추를 무기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1613년에 쓰여진 지복유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만초에는 센 독이 있는데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왔다. 속칭 외계자라 하였다. 때로 이것을 심고는 술집에서 그 맹렬한 맛을 이용하여 간혹 소주에 타서 팔고 있는데 이를 마신 자는 대부분 죽었다고 한다. 여기서 남만초는 고추, 외계자는 외겨자를 뜻하는데 고추에 센 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인들은 고추를 독초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보이는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추를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독한 술과 매운맛 고추로 감기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술에 고추를 타서 마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게 당시 조선의 소주는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순수 증류주였습니다. 지금은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7도 정도 되는데 옛날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무려 50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추를 넣지 않아도 조선의 술로 사람 여럿 보낼 수 있었겠는데요. 아무튼 고추가 유입되고서 바로 고추를 약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고추가 유입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문헌 대화본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고추가 옛날에 일본에는 없었는데 수길공이 조선을 칠 때 그 나라로부터 종자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려호초라 부른다. 여기서 수길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말합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고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상황 도대체 뭘까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에 고추가 전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은 혼란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고 나가사키에만 고추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나가사키는 독자적인 상업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사키의 왜구들은 쓰시마 섬을 통해 부산포에 드나들었고, 이때 후추와 함께 고추를 거래 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경상도 일대에서는 고추가 확산되었고, 한양에서도 고추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일본 열도가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었지만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고추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일본의 혼슈 지역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한 뒤 조선의 고추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고추를 들여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 정도면 제3세기에 누군가가 한국의 고추를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추는 초기에 약이나 독초 등으로 많이 쓰였는데 18세기부터 점차 음식에 고추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소금절임 채소로 사랑받아온 김치는 조선 중엽에 이르러 고추의 유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김치는 지금처럼 빨갛지 않았어요. 김치는 초기에 침채라고 불렸는데, 이는 나무를 소금에 잠기게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8세기에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금이 귀해지자 임시방편으로 채소절임에 고추를 사용했어요. 고추를 쓰면 평소보다 소금을 적게 쳐도 됐기 때문이었죠. 고추를 넣어보니 의외로 맛이 괜찮았고, 고추의 매운맛이 식욕을 자극하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적으로 고추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도 줄줄 나고 혀도 얼얼한데요. 매운맛은 통각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맛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이 있고, 이를 오미라고 부르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촉각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분자는 식물마다 다르며 고추에 든 캡사이신, 후추 속의 피페린, 생강 속의 진저롤 등이 있어요. 특히 고추씨에는 이 캡사이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매운맛 분자는 혀에서 온도나 통증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전기신호가 신경계를 거쳐 대뇌까지 전달되고 급격한 온도 변화나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혀가 뜨겁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가 매운맛의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특히나 캡사이신은 혀에서 열과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 TRPV1에 들러붙는데, 이후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약 43도 이상의 뜨거움과 통증을 만든다고 해요. 어쩐지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줄줄 나고 더운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 TRPV1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운맛 분자를 가진 고추나 생강 등을 주식으로 삼지는 못하죠. 근데 놀랍게도 조류는 열과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의 구조가 포유류의 TRPV1과 다르기 때문에 고추를 먹으면 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들한테 고추를 주면 환장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새는 고추의 씨앗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는 장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씨앗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 고추가 조류에 맞게 진화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맛 분자들은 비휘발성이라서 쉽게 날아가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고 물을 먹으면 매운맛이 더 혀에 눌러붙는 느낌이잖아요. 이와는 반대로 휘발성 매운맛도 존재하는데, 와사비나 겨자 등을 먹으면 코가 찡긋해지면서 알싸한 맛이 나죠. 와사비나 겨자에 있는 매운맛 분자들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그 맛이 날아가 버린다고 해요. 우리의 밥상을 빨갛게 물들인 고추, 실제로 최근 매운 음식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도 10년째 인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먹는 엽떡, 불닭발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쫙 풀어주죠. 실제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통증이라고 느껴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을 때 매운 거 하나면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과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스트레스 풀 겸 매운 거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